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적극 추진. 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0만 가구다. 도는 이 가운데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한은 8월 18일까지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도는 미신청 가구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미신청 가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부 제공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로 미신청 가구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문자, 우편으로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는 가정방문 실시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 무단 전출자 등 거주불명자의 경우 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 시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중증 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시군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만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했으나 기존에 파악된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우 한 차 문자 우편으로 안내하고 두 차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미신청 가구가 있는지 확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등의 신청 방법 개선을 위해 보호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이를 검토 중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적극 행정을 추진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몰라 못 받는 일 없도록 신청 기준 개정 추진.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천만 원 이하 가구,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 8,400만 원 이하 가구, 중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여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대상자 A씨는 지난 5월 심정지 및 폐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제도를 잘 몰라 긴급지원 결정 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 의료비 2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 B씨 역시 퇴원 전 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300만 원을 납부한 후 의료비를 신청한 사례로 이의 신청한 후에야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이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 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국제 판타스티 경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부천국제 판타스티 경화제 집행위원장 신철, 비펀은 2020년 제24회 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16일 공개했다. 장르의 재능을 증폭시켜 세계와 만나게 한다는 올해의 미션을 시각화한 이종으로 한국영화 101년째를 맞아 장르영화 원석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허름한 막사 면회실 식당 탁구장 창고 교회 전망초, 잡초 우거진 연병장 사격장 유격훈련장 녹슨 탱크 장갑차 박격포. 을신연스런 모습이 장르영화 오픈 스튜디오를 떠올리게 한다. 2년여 전까지 군부대가 자리했던 부천시 작동의 한 미개발 주거단지 전경이다. 제24회 비펀 공식 포스터의 실내외 공간이기도 하다.
포스터 작업은 이곳에서 영화제의 심볼인 갖가지 크기의 환상세포 등을 소품으로 활용, 실사 촬영을 필두로 진행했다. 디자인 작업을 통해 비펀의 정체성을 극대화했다. 포스터 2종은 생활관 내부 목욕탕, 왼쪽, 과 교회 입구 계단, 오른쪽, 을 배경으로 했다. 장르의 재능을 증폭시켜 세계와 만나게 한다는 비펀의 올해 미션을 시각화했다. 실내외 폐공간에서 비펀이 지향하는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환상세포들이 피어나고 솟아오르고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 이곳이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분화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의미를 그려냈다. 환상세포 안에 자라나는 새싹은 장르 영화의 원석을 발굴해 키워가겠다는 비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 작업은 프로파간다가 맡았다. 프로파간다는 영화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로 지난 20일 물결표 쌓인 23회 비펀 포스터를 제작해 호평받은 바 있다. 한국영화 101년째를 맞은 2020년, 비펀은 장르의 재능을 증폭시켜 세계와 만나게 한다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했다. 한국 장르 영화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작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7억 원 규모의 현금 현물을 지원한다. 제24회 비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폐막식 등 주요 오프라인 행사를 축소하고 객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및 행사 공간의 강력한 방역 등을 시행, 안전한 영화 개최를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다. 7월 9일, 수, 개막, 16일까지 개최한다. 경기도장애인 승마협회 경기도장애인 제6회 종목단체로 가맹 승인. 경기도장애인 승마협회는 2020년 3월 6일, 금, 경기도장애인 제6회 종목단체로 가맹 승인이 되었다. 이후 경기도 관내 장애인 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유관 기관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종목의 통합 과정으로 경기도 승마협회, 이승열 회장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 승마의 기술 및 정보 교류, 장애인 승마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장으로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신갈 승마 클럽, 이은재 대표, 또한 경기도 관내 장애인 승마 홍보 및 선수 발굴을 위해 한국특수체육협회, 윤태현 회장, 아이비전 아동발달연구센터, 최강원 대표, 두드림 특수교육 감각운동 발달센터, 오옥미나 대표와의 협약, 장애인 승마 봉사자 교육 및 수급을 위한 한서대학교 링플러스 사인 사업단,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장애인 승마협회, 회장 윤종혁는 산, 학, 연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하여 승마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장애인 승마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승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승마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승마협회, 회장 윤종혁는 2020년 대한장애인 제6회 2020년 통합대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9월에 2020년 경기도 장애인 승마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협회의 다양한 외부 활동에 제한이 있으나 경기도 장애인 승마협회 임원진은 이런 시기에는 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센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사업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서재경, 이하 경기발달센터는 도내 성인 발달장애인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성인권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목,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부모 역량 강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시작됐다. 특히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 지원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 예산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경기발달센터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성인권 부모교육 수행기관으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 2곳은 오는 6월부터 성인권 부모교육 지원 사업에 착수하며 기존의 정보 전달 방식의 강의형이 아닌 소통과 공감을 기반에 둔 참여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발달센터 수행기관은 2019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보고대회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재경 경기발달센터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올바른 성인권 이해를 위해 체계화된 성인권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 기대된다며 올해에도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proso.or.kr/메인 페이지 점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 군민적 역량 결집. 양평군수 정동균 은 최근 경기도의 5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행정적 군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유치 추진T/F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민과 관의 유기적 협조 네트워크를 위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단을 구성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유치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공모 분야와 유치 분야 시설 분야의 총 3개과 10인을 구성원으로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동균 양평군수를 단장으로 양평군 관내 22개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단을 구성했다. 범군민 추진위원단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유기적 민관 협력 추진체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군민 여론 결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16일부터 대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도내 최초로 양평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해 양평군의 중첩규제 상황, 지역경제 발전의 정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중요성 등을 피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17일에는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순옥 의원 외 5인의 공동 발의로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군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